네, 안녕하세요. 차탄석입니다. 제가 오늘 HLB 영상 오랜만에 찍어드려요. 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찍어드리는데, 일단은 전환가액 조정이 완료가 되었죠. 보시게 되면은 어제 완료가 되었는데, 뭐 딱히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오늘 천천히 찍어드려요. 오늘 주가 흐름 보고 찍어드리려고 기다렸고요. 한 이틀 만에 영상 찍어드리는 것 같아요. 일단은 570억이죠. 10만, 100만, 1000만억, 10억, 10만, 100만, 1000만억, 10억. 이게 지금 금액이 잘못됐는데 570억입니다. 570억. 570억이고 주당 5만 5천 원.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으로 전환가액 조정이 완료가 되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가 흐름들을 좀 봐야 되는데 사실 큰 변화는 없어요. 그죠? 단기적인 박스권의 흐름에서 주가는 조정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관점인데 일단은 뭐 올라와야지 주가 상승력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현 구간에서 이 사실 차트만 보면은 박스권이요. 그냥 뭐 의미가 없고 여기서 언제 반등해서 주가가 상승 나올지는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으나 일단 우리가 힌트는 있죠. 전환가액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5만 5천 원으로 조정이 되었다라는 거.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항상 먹는 빵을 생각했을 때 30%에서 40% 보통 먹고요. 적게는 25%에서 30% 정도 먹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여기서 20%, 25%, 30%면 6만 원 후반대에서 7만 원 초반대가 아무래도 무슨 구간? 당장 주가가 상승에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또 이제 공교롭게도 이 구간 자체가 매물대죠. 매물대.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 이후에 이 매물대를 때려주면서 매물 소화 겸 시비 물량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한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뭐 HLB 형 구간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특이사항 없고요. 뭐 크게 이상 있는 것 같지도 않아 보여요. 아니 HLB가 FDA 서류 제출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천천히 한다. 이거 문제 생긴 거 아니냐? 문제 생긴 거 아니냐? 자,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HLB가 과거부터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주주들한테 이야기해서 주가가 급락이 나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외부의 요인으로부터 걸렸을 때 급락이 나왔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옵티머스 사건 급락 나왔죠? 그죠? 옵티머스 사건 어떻게 됐어요? 급락 나왔어요. 급락. 이때 당시에 여기잖아요. 옵티머스 사건으로 300억이었나 400억 손실을 봤어요. 옵티머스 펀드 투자해가지고 언제 이때. 근데 주가 얘기했어요. 옵티머스 사건 관련돼서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왜 주가가 왜 빠졌어요? 옵티머스 사건이 터지면서 주가가 하락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알면서 이야기 안 했던 거죠. 우리는 이거를 도덕적으로 부도덕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주가는 어떻게 올라갔다라는 걸 계속. 그 핵심은 뭐냐면 HLB의 회사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이슈를 얘기를 해서 주가를 끄집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요인에서 걸렸을 때 말을 하죠. 그래도 뭐요? 주가를 계속적으로 방어를 해주려고 한다. 이게 팩트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FDA에 대한 어떤 문제, 혹시나 이 서류 반려에 대한 문제 생겼을 수도 있어요. 안 생겼을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슈로 나오고 있지 않죠. 이슈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이슈로 낼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외부의 요인으로 혹시나 이러한 내용들이 걸렸다라고 해서 주가는 하락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 하락을 뭐로 봐요? 기회로 봐요. 왜? 어차피 다시 주가를 끄집어 올릴 거기 때문에. 왜? 12물량이 있잖아요. 아, 근데 12물량 570억짜리 선생님 있잖아요. 이거 막말로 다시 회사가 570억 빌려서 이거 갚고 다시 12 발행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되죠. 근데 그럼 몇 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1년 기다려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2026년 7월에나 12물량 다시 팔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기간을 기다릴 만큼의 회사가 자금력이 되겠냐? 라는 관점에서 되긴 되겠죠. 근데 앞으로 진행해야 될 릴레이 테라피틱스 단감함, 간암, 다시 임상에 대한 간암, 다시 승인 신청에 대한 부분들 뭐가 필요해요? 돈, 자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금을 단기적으로 어떻게 조달을 받겠냐? 12가 아니면 12권자들이 결과적으로 이번에 이익을 봐야지 추가적인 자금을 조달받지. 여기서 12권자들이 이득을 못 보고 또 1년 기다리라고 하면 12권자들이 가만히 있겠냐? 가만히 있지 않을걸요? 돈 안 빌려줄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주가를 올려서 12권자들 탈출을 먼저 시켜줘야겠죠.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이게 맥이라고 보고요. 하지만 HLB 뒷배에는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있죠.
코스닥이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HLB를 이용해서 바이오 시장 전체를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주가를 부양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나오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타이밍이 나왔을 때는 상승력 강하게 나올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상승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어떤 흐름이 나오건 간에 6만 원 후반, 7만 원 초반에 때린다. 때리는데 때릴 때 어떻게 때릴 때 비중이 너희가 너무 크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과거부터 들고 왔는데 비중이 너무 커졌다라고 하면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들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HLB 모아오신 분들은 계속해서 주식을 사고 팔고는 없어. 계속 사가지고 왔잖아요. 이제 좀 비중에 대한 부분을 좀 덜어놓자. 참고로 제가 이 얘기는 지금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의 HLB 4년 동안 계속 말씀드려요. 올라올 때 좀 비중 덜어라. 내려가면 사고. 이거를 4년 동안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한번 힘들어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HLB 원래 이런 거 몰라요? 원래 이랬잖아. HLB 오래 영상 본 사람은 알잖아. 오래 들고 있던 사람 알잖아. 원래 이래요. 세력주 느낌이 강하단 말이야. 빠지면 항상 올라왔어. 빠지면 항상 올라왔어. 항상 올라왔어. 이번에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번에 아닐 수 있죠. 그런데 전체적인 여건 자체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서 주가를 추가적으로 하락을 만들어낸다고 한들보다 다시 올라와서 시비 물량은 덜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저는 어떠한 변동성이 나와서 주가가 밑으로 한번 쓱 밀린다? 기회로 본다. 이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러니까 신규 진입에 대한 기회겠죠. 또는 추가 매수 못한 사람들 추가 매수에 대한 기회. 그럼 바로 저는 이 흐름들이 V자에 대한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들 같이 체크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HLB 패턴이 지금 4, 5년 동안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단타꾼들도 사실상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면 항상 장대 항목 꽂아준단 말이에요. 좀만 올라가면 그죠? 그래서 단타꾼들도 항상 뭐예요? 이 바닥 구간에서는 관심 있게 지켜보다가 상승력 나오면 수급을 쏴주기 때문에 단타꾼들도 많이 붙어요. 단타 힘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기서 지금 현재 말씀드릴 대응은 어떠한 변동성에도 흔들리지 말고 일단 올라오면 대응 준비만 해라. 요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죠? 크게 뭐 지금 뉴스에 뭐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슈들이 뜨죠. 진양곤 중심 복합 지배. 그 다음에 가남신약 미국 허가 마지막 기회 신중론 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아니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진양곤 중심 복합 지배 지주는 없고 권한은 집중돼 있다 이런 내용인데 HLB 그룹이 계열별 자율 경영 구조를 강조해온 것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진양곤 회장을 중심으로 한 복합 지배 체계가 굳어지는 분위기다. 다수 계열사 등의 등기 임원을 겸하는 진 회장이 사실상 전략 의사결정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반면 공식 지배구조는 지주회사 없이 법인 단위로 분산되어 있어 전략 일관성 및 책임 소재에 대한 우려도 나타낸다. 자, 10일 업계에 따르면 진양곤 회장은 현재 HLB 생명과학 제약 등 다수의 상장사 등기 임원으로 등재가 되어 있으며 이사회 의장직을 맡아 그룹 전략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쭉 읽어보면요. 여기 보면 계열사 간 임원 겸직도 권한 집중 구조로 드러난다. 임창윤 부회장, 김동훈 사장 등 임원들이 HLB, HL생명과학, 엘레바, HLB 이노베이션 등 다수 법인의 등기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의사결정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정보가 특정 인물에게 집중된다는 구조적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지배구조 분산의 책임 소재에 불분명하다. 현재 구조에서는 돌발 변수 발생 시 시스템 차원의 보안이 미흡할 수 있다는 시선이다. 책임의 분산, 권한의 집중이라는 현재 구조에서 리스크 대응의 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런 컨트롤 타워에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리스크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독립적인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건데 사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HLB는 원래 그래 왔어요. 원래 그랬대.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과거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러한 얘기는요. 또 주가가 올라가면 다 사라져요. 주가가 올라가면 사라진단 말이야. 사라져요. 항상 주가가 밑에 구간 있을 때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판단을 하자고 하면 결과적으로 주가가 내려가 있을 때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
이런 뉴스가 부각이 되고요. 우리가 안 좋은 뉴스, 좋은 뉴스 있다 칩시다. 자, 좋은 뉴스가 있어요.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이 좋은 뉴스 떴어요. 뭐요? 주가를 더욱더 탄력적으로 올려주게 되죠. 그죠? 그죠? 근데 만약에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안 좋은 이슈가 나왔어요. 그죠? 그럼 뭐요?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지금의 주가가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뉴스에서 뉴스를 읽어보면 납득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올라가고 있을 때 나쁜 이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 이슈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해요? 공매도 세력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올라갈 때 좋은 뉴스는 더갈 뉴스. 올라갈 때 나쁜 뉴스는 뭐예요? 공매도 세력. 내려갈 때 나쁜 뉴스는 뭐예요? 나쁜 뉴스는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갈 때 좋은 이슈는 뭐예요? 내려갈 때 좋은 이슈는 역시 어느 정도 주가를 부양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보고 싶은 대로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 여러분들이 조금 보고 싶은 대로만 보지 말고 좀 천천히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올라왔을 때 대응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추후에 그리고 다시 주가가 어떻게 가남에 대한 부분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만약에 진짜로 예를 들어 HF 이거 회사가 안 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안 될 것 같아 하면은 나라면 뭐 할 거냐면 그러니까 저라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라면은 단감함 뭐요? FDA 사용 승인 신청해요. 선낭함 임상 시험 승인 신청해요. 간암 사용 승인 신청해 뭐요? 뭐 하는 거요? 바로 기대감 폭발시키면서 주가 부양할 것 같아요. 아니 말이 되는 소리냐? 왜 말이 안 됩니까? 단감함 할 수 있잖아요. 임상 이미 2상 끝나가지고 2상이 3상이랑 비슷한 인원으로 했기 때문에 끝난 거잖아 거의. 사용 승인 신청하면 되잖아요. 선낭함 뭐예요? 선낭함도 희귀약품이잖아요. 하면 돼요. 간암 한 번 더 하면 돼요. 기대감 한 번에 폭발시켜서 주가 부양할 수 있어요. 한 번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간암 하나로 이렇게 올리는 애들이 누구예요? HLB 세력이요. 맘만 먹으면 올려요. 맘만 먹으면. 근데 얘 뭐 하는 거요? 마음을 안 먹고 있는 것 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 거고요. HLB 현구간에서 내가 들고 있는데 뭐 같이 대응에 대한 부분들 전략들 세우고 싶다라고 하시면 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매도해야 될 때 분명히 매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위쪽 번호 010-9201 6329로 H라고 남기시면 여러분들이 입장 당연히 무료로 도와드릴 거니까 몇 번으로 남기라고요? 위에 번호 010-9201 6329로 H 남기시면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구간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는 내려갈 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대응해야 된다. 이거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거니까 반드시 H 남기셔서 위쪽에 번호 010-9201-6329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어요. 링크 타고 텔레그램에 꼭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해보자라는 거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요. 제가 무상증자 관련돼서도 종목을 좀 발굴해 왔는데 유보율이 11,000% 넘어가는 종목 3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 어제 조금 주가가 상승이 나왔길래 꼭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무상증자 관련주는 또 뭐냐면은 무상증자 관련주 이건데 제가 일단 3종목 정도 넣어놨고 그리고 어떻게 좀 이 종목들이 앞으로 나올 수가 있는지 내용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자, 보시면 일단 우리가 항상 유보율이 중요하죠. 유보율이 최소한 2000% 이상은 돼야 되는데 제가 유보율을 10,000% 이상 되는 것만 가지고 왔어요.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무상증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유통 주식도 마찬가지로 적어야겠죠. 그러니까 전체 최대주 지분율이 한 40% 정도 되고 60%가 유통되고 있는 주식인데 그러니까 유통 주식 수가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주, 500만 주에서 1000만 주, 요 정도 사이 되는 종목들 뽑아왔고요. 우리가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리면, 자, 요런 종목들이 있어요. 요렇게 좀 먼저 무상증자 관련 종목들을 가지고 왔는데, 자, 먼저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요 종목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시가총액이 좀 커요. 이건 좀 유추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게 메인이 일단 아니기 때문에 요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총이 4조고요. 유통 주식은 500만 주입니다. 그죠? 유보율이 얼마예요? 유보율이 17,000%. 17,000%고 실적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우상향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아마 무상증자가 1대1 정도 내지 1대 0.5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우리가 안정적이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요것도 마찬가지 정배열이죠. 그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 정배열 구간에서 조정, 즉 상승 추세에서의 눌림목이고 실적 매출이 안정적이죠. 영업이익과 매출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28%, 27% 돼요. 마찬가지 유보율이 계속 늘고 있고요. 11,000%의 유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것도 안정적인 그죠? 실적의 정배열 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집중해 봐야 되는데 제가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 무상증자라는 걸 왜 하냐면 주주 복지를 좀 위해서 하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 친구가 시총이 일단 2,400억이고요. 그다음 유통 주식이 1,100만 주입니다. 그리고 잘 가던 주가가 역배열로 들어선 다음에 뭐요? 다시 정배열로 돌아서는 자리인데 수상하다라는 거예요. 매출이 이렇게 빠르게 늘고요. 그죠? 매출이 이렇게 빠르게 늘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빠르게 개선되는데 이 주가 자체는 고점을 찍고 내려와 있어요. 굉장히 수상하죠. 실적이 올라가는데 주가는 내려간다. 그죠? 그리고 유보율이 얼마? 유보율이 바로 11,000%예요. 즉, 자, 이 친구가 가장 유력합니다. 이 친구가 유보율이 이제 11,000%고 실적이 완전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요. 그죠? 근데 거기다 역배열이다. 그럼 보통 우리가 무상증자는 주주 환원을 위해서 또는 주가 부양을 위해서 무상증자를 하죠. 정배열에서 무상증자는 우리가 크게 호재로 작용된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 호재긴 호재죠. 근데 역배열에서 무상증자로 주가를 돌리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들 신경을 써봐야 되고, 우리가 최근에 무상증자한 종목들을 보면 뭐 있죠? 자, DS 단석 같은 경우도 1대2 무상증자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자, 이 구간 2만 원대에서 6만 원대까지 2.5배 정도의 강력한 뭐 저가 대비하면 3배죠. 강력한 상승 나왔고요. 블루엠텍도 마찬가지 최근에 무상증자 발표 이후에 주가가 아주 강하게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상증자 관련돼서는 반드시 한 종목 정도는 가지고 가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 제가 감이 좋잖아요. 촉이 좋기 때문에 요거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 놓을 건데요. 몇 번이죠? 위에 번호 010-9201-6329. 자, 이쪽으로 무증이라고 남기시면 이 종목 세 종목 전달 드릴 건데 이 마지막 종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땐 요게 가장 유력해요. 그래서 010-9201-6329 무증 남겨주시면 제가 무증 예상되는 종목 여러분들 보내드릴 거니까 꼭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위쪽 번호로 무증 남겨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